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언제 다시 상승을 다시 시작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예요. 그래서 과연 삼성전자가 금리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세간에 알려진 오해와 달리 금리와 기술 업종은 상관관계가 역관계가 아니고 정관계고요. 금리와 삼성전자의 주가, 그 다음에 반도체 시장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와 기술주, 즉 금리가 상승을 하면 기술주가 하락한다고 작년부터 증권사나 여러 개인 투자자들이 또 뉴스 기사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이야기꾼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금리가 상승을 하면 기술주가 상승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요. 그리고 금리보다 기술주의 더 중요한 거시경제는 미국 달러예요. 미국 달러가 약세일 경우에는 금리와 무관하게 무조건 기술주는 상승을 하고 달러에 큰 영향이 없을 때는 금리가 상승을 하면 기술주가 상승을 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기술주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최근에 2월, 3월 정도에 기술주가 좀 좋지가 않았어요. 이 빨간 그래프는 나스닥 대비 다우 지수의 상대 주가이기 때문에 상승을 하게 되면 기술주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채가 상승을 하니 시장 금리가 오르면 기술주가 좋지 않다는 식으로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작년 하반기 내내 기술주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는 계속 올랐어요. 지금 작년 하반기 내내 같이 움직였는데 지금 최근에 1, 2개월 정도만 기술주와 시장 금리가 거꾸로 움직이는 것이죠. 자, 이것은 시장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약간의 조정 기간이기 때문에 기술주가 주춤을 한 것이고, 조정 기간에 금리가 무관하게 상승을 한 것이죠.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오비락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꾼이 잘하는 게 있죠. 바로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경우에 전부 다 조사하는 겁니다. 역사를 전부 다 뒤져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조사를 전수검사를 해서 상관관계를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즉 미국 시장 금리와 삼성전자의 1980년대 초반 주가를 전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 시장 금리로서 지금 하락한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최근에 8개까지 있었죠. 요거에 대해서는 이미 저번 유튜브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거를 이렇게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4년 5월부터 86년 8월까지 시장금리가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때 삼성전자 주가는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1986년부터 상승을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달러 약세가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금리 하락은 원래 주가를 하락시킵니다. 그러나 제1차 달러 약세가 시작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기술주에 있어서는 금리보다 달러가 거시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89년 4월부터 1993년 9월까지 시장 금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했어요. 이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처음에는 이 관성의 법칙으로 상승을 유지하다가 결국 89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 주가도 하락을 합니다. 금리 하락기 동안은 주가도 부진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때는 제1차 달러 약세가 1985년부터 89년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이 됐는데 90년부터 좀 주춤했어요. 그래서 약간 강세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래서 달러에 큰 영향이 없을 때는 이렇게 금리 하락에 더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하락을 한 것이죠. 자, 다음 자리는 1995년 1월부터 1998년 9월까지 시장금리가 또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때는
삼성전자 주가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코스피 자체가 아주 엉망이 됐던 자리죠. 왜냐하면 IMF 외환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죠? 예, 바로 제2차 달러 강세가 시작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달러 강세에다가 금리까지 하락을 하면 기술주에 있어서는 가장 안 좋은 금융 생태계를 형성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절대로 한국 증시라든가 기술주, 한국 기술주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어찌됐건 금리 하락과 주가 부진은 동행을 하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자리는 2000년 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시장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그다지 좋지가 않았어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1998년 하반기부터 1999년 12월까지 한국에서도 닷컴 버블이 뒤늦게 왔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했고, 닷컴 버블이 심했던 부실주 같은 경우에는 2000년 1월부터 바로 폭락을 했지만 삼성전자는 6개월 정도 잘 버티다가 결국 하락을 했죠. 그래서 금리 하락은 주가 부진하고 또 동행을 합니다. 다음 자리는 2007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시장금리가 하락했던 자리예요. 이때는 삼성전자가 좋지 않았죠. 여기 이 구간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앞쪽에서도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코스피 2기로서 자본주의 원자재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금리 하락뿐만 아니라 시대가 기술주에 좋지 않은 시대예요. 그래서 더욱 삼성전자 주가는 좋지가 않았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굉장히 주가가 좋지 않았는데 이때 자본재 원자재는 뭐 수백 배 상승한 종목이 속출을 했죠. 현대미포조선이 무려 130배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주도업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삼성전자의 그다음에 현대자동차의 코스피 2기 때의 모습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랑 시장 금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인베스팅닷컴에서 가지고 왔어요. 비교적 가까운 과거이기 때문에 좀 더 기억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0년 4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시장 금리가 하락한 자리입니다. 아직 그 자본재와 원자재 시대죠. 그래서 2차 대세 상승이 진행되던 자리였기 때문에 좋지가 않은 자리고, 삼성전자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고 특히 하락이 심했을 때가 이 금리 하락기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하락은 기술주 주가 부진을 이끌었어요. 그 다음은 이제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인데 이때는 이제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정확히 같은 자리에서 주가가 부진했어요. 이걸 보면 그냥 아주 명백하죠. 이때를 기억하시는 분 많을 텐데 그래서 금리 하락기에 삼성전자 및 기술주의 주가는 좋지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쉽죠. 금리 하락이 삼성전자 및 기술주의 주가 하락을 이끌어 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하지만 2018년도에 약간의 예외가 발생을 합니다. 2018년도는 달러에 있어서 굉장히 특이한 자리예요. 통상 달러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이 되면 바로 진행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제3차 때는 두 번의 천정을 만들었습니다. 2016년 하반기부터 달러 약세가 시작이 되는데 2018년도에 다시 달러 강세가 시작된 굉장히 특이한 해예요. 그래서 2019년까지 갔죠.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분쟁 대처가 굉장히 미숙하고 시장의 우려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이미 삼성전자가 하락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달러 강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2018년도에 역대 최대의 실적을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였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는 좋지가 않았어요. 반면 시장 금리는 2018년 말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보다 달러가
훨씬 기술주 주가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2019년도에는 금리 하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가 주춤했기 때문에 다시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을 독보적으로 했죠. 이때 차별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리 하락기가 되면 금융이 좋지 않다는 의미고 결국 2020년 3월 크래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 하락기에는 사실은 기술주뿐만 아니라 전체 주가를 조심해야 되는 자리예요. 자, 이후 2020년 하반기부터 달러 약세뿐만 아니라 시장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삼성전자도 하반기부터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전부 삼성전자를 투자하려고 안달인 상황이 올해 1월에 발생이 됩니다. 이처럼 달러 약세와 시장금리 상승은 기술주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금융 생태계를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 강세와 금리 하락은 기술주뿐만 아니라 코스피 전체에 가장 좋지 않은 금융 생태계를 만듭니다. 따라서 현재는 아직 달러 약세가 진행되는 상황이고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기술주가 당장 내일부터 상승을 다시 시작한다 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꾼은 오비락 오류라고 합니다. 지금은 삼성전자와 기술주가 상승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중기적 금융 생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단기적 박스권 조정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자리예요. 잠시 쉬어가는 자리에서 시장 금리가 상승을 하니 오비락처럼 금리와 삼성전자 및 기술주의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나 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오비락 오류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니 패턴을 굉장히 중시하는 투자자들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호적인 금융 생태계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시장은 쇼티지로 인해서 가격 급등이 시작되고 있어요. 자동차 반도체 3위인 르네사스에서 최근에 화재가 났죠. 그래서 3개월 정도 가동 중단이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반도체 1위 NXP, 2위 인피니언도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오스틴 팹과 마찬가지로 한파의 영향을 받아 가동 중단이 오랫동안 됐습니다. 게다가 지금 대만에는 역대급 가뭄이 들어서 반도체에 사용될 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합니다. 게다가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는 일본 지진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 쇼티지는 서버, 데이터 센터, 스마트폰, 그리고 자동차까지 온 것이죠. 가격이 계속 급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죽어가던 PC 시장까지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2010년도에 3.6억 대 정도 출하량이 피크를 이루었으나 2018년도에 2.6억 대까지 급감을 했죠. 그래서 이 당시 2010년대는 D램의 거의 60%를 PC가 사용을 했으나 2018년도만 해도 10%까지 급감한 상태예요.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재택근무, 원격 수업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지금 PC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해서 작년도에 드디어 3억 대를 회복을 하고 올해 무려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GDP가 4.8% 정도 상승할 걸로 전망을 하는데 전자제품은 8%를 상승하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는 10%까지 지금 상승을 하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게다가 지금 파운드리 등 캐펙스 지출이 경쟁이 붙어서 장비 매출은 훨씬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의 3배 정도 되며 올해 2021년은 장비 매출이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반도체 쇼티지에 의한 시장 확장의 증거는 지금 차고 넘칩니다. 3월 1월 20일까지 수출입 전망을 봐도 수출이 지금 13% 정도 증가를 했고 이 중에 반도체는
14%, 자동차는 13% 정도 증가를 하면서 수출 자체도 늘고 있으며 그 중에 자동차와 반도체가 더 많이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이 폭발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일단 1분기를 보시면 삼성전자 1분기 매출이 한 60조, 영업이익 8.6조 정도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각각 9.1%, 33%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여요. 올해 2021년 전체 영업이익이 무려 지금 50조 원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이제 2019년 28조, 2020년 36조 대비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하는 거죠. 이제 2020년 대비 38% 급증한 것이고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2018년 실적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올해 삼성전자의 실적 급증이 전망됩니다. 작년 7월에서 8월 연기금과 투신이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매도했던 것들이 나옵니다. 지금과 상당히 유사하지요. 지금 특히 연기금이 많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기관이 9조 정도, 그 다음에 연기금이 거의 5조 정도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폭탄 매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7월, 8월 매도를 하고 11월부터 급등을 하죠. 삼성전자가.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연기금과 투신이 정말 단 하루 빼놓고 엄청나게 매도를 했었어요. 지금하고 상당히 유사한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물론 연기금은 자산 배분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현재 달러 약세 상황, 그 다음에 기술주 특화된 극동아시아와 인도, 독일이 주도 증시 자리에서 한국 증시의 비중을 줄이고 좋지 않은 국가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과연 적절한 투자 전략인가 지속적으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술주 대표적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삼성전자의 주가를 비교해 보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좀 상승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저평가인 상황임을 알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와 코스피가 주도업종으로서 전 세계에서 초과 상승할 경우 이런 애플 수준까지도 얼마든지 시장에서 대접을 받아서 PER이 크게 올라가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한 미래가 만약에 다가온다면 연기금이 그동안 한국 주식과 특히 삼성전자의 주식을 폭탄 매도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주와 시장 금리는 동행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에서 오해하는 것과 달리 시장 금리 상승은 오히려 기술주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쇼티지 상황과 가격 급등 상황, 그리고 삼성전자의 올해 실적이 급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자는 당장 내일부터 상승을 다시 시작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앞으로 다가올 3, 4년 정도의 여름 국면, 가을 국면의 대세 상승 내내 꼭 중기 보유를 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